그리고 그거를 뭐 무리한 걸 얘기하면 왜 이 서류가 필요하냐라고 녹음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다 보기 위해서 여기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모든 병원 기록을 다 해놨어요. 이 발급범이요. 뭐 응급기록지, 외래 초진, 입원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해주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청구하는 그 당보에 약관에 보면은 보험금 청구 시에는 어떤 서류를 기초로 하는데 이렇게 있죠. 그 내에서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하다는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왜 이게 필요한지를 들으면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거짓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당연히 고지의무 위반이나 이런 걸 찾아내려는 거예요. 인과관계 때문에 이걸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내서 그걸 인과관계를 성립시켜가지고 3년이 지난 건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을 한다 안 한다는 뭐냐면은 내가 위반을 해도 그런 거예요. 위험이 다 소멸돼 있어. 그런 것들은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공부한 바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해도 되는 거고 위험이 잔존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이렇게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다 근접입니다. 3년 이내 건이 다 판례가 이러지 뭐 가입해서 10년 지나고 가입해서 7, 8년 지나고 이런 거는 거의 판례 보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보험사도 거의 지급한다요. 고지의무 위반. 자, 뭐야? 그 다음에 그 아침에 5.7% 하나생명 거 그거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권영민 위원장이 남겨주셔가지고 예. 고객들한테 그거 다 뿌려야 돼요. 그걸 다 뿌려야 거기서 딜이 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요즘에 보험 되게 좋아졌어. 자부상도 지금 되게 좋고 영업용도 좋고 다 좋아. 엄청 운전자도 좋고 다 좋아. 보험료 추가 안 돼. 그러면 딜을 다 따는 거예요. 5.7%짜리 당연히 뿌려야지. 아는 사람들 쫙 뿌리고 야 이거 빨리 넣어. 끝나. 그래서 아직 다음 주에 아이 그건 중요해. 사실 중요한 게 그게 이게 미끼를 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한 거야.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가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어. 영업은 그렇게 하셔야 잘하는 건데.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의사를 내비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 아니 바로 물어버려. 바로 그러니까 물면 못해도 우리 탓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 정말 소식을 빨리 전한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하니까. 네. 자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또 보니까 더 이해가 되죠? 지난번 1교시 뭐 우리가 첫 주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죠? 근데 이 문답서예요. 네. 약관은 받았는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약관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문답서에. 이 문답서는 양식이 없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질문을 넣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좋은 의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잘 보고 있는 가구나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보험회사에 콜센터에 전화하면 오안내 많아요. 네, 콜센터 요즘은 오안내 많습니다. 그건 회사 내부적으로 교육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안내 나가기 때문에 오안내 많은 거예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부서의 담당자 말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거 근거 없이 하는 말 많아요. 약관에 있으니까 어디에 약관에 있으니까 그러면 말 못해요. 얘네들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 외워 그거를. 그러니까 다 인정하겠어. 담당자랑 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가 말하는 거 다 이해하겠어. 그런데 네가 말하는 게 약관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어라고 하면 말 못하는 거야. 그 해석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 네.
그 용어 하나로 보험금 받아갖고 유튜브에 전문가 행세를 해. 소비자분들이 볼 때는 대단한 지식 같지만 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모든 약관의 해석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해석해야 된다. 부자는 더 유리하게 해석하고 가난하면 더 불리하게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해석하죠. 공평하게.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계약자가 약관에 참여한 게 아니니까 그 약관은 니네들이 작성한 거니까 니네들이 설명하는 건 니네들 잘못이다.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 법원의 주장. 그거 가지고 다 약관에 안 써놨으면 안 써놓은 거대로 줘라 이거예요. 간단한 거죠. 변현절제술 약관에 면책 안 써놨으니까 변현절제술 했으니까 줘라. 단순공합술 줘라. 니네들이 단순공합술 면책한다고 안 써놨으니까 줘라. 그거 한 줄 가지고 우겨서 싸우는 거예요. 안 넣으면 나 민원 갈 거야. 그럼 민원 내면 누가 피해봐요? 보험회사가 피해보는 게 아니고 그 보험금 지급 담당자의 인사 고가가 고가가. 피해를 보니까 걔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그 지급 내역 부지급률 그게 네. 자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건이 몇 건 맡으면은 나는 지급률이 98%입니다. 나는 지급률이 99%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준다 이 말이지. 보험회사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보험회사가 야 너 A라는 지급부서 담당자 일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안 봐.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이번 달에 몇십억 나갔구나 뭐 이번 달에 몇백억 나갔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봐요? 보험회사가 민원이 이번 연도에 몇 건 들어갔구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민원 그 데이터로 보는 거지 그걸 누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심사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심사자. 그 심사자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가 못 준다고 계속 있다가 갑자기 네 하면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 주는 거야. 제가 이거 오늘 중으로 좀 처리 좀. 그러면 주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네 바로 드릴게요. 그러면 자기가 뭐가 돼?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지급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상위 담당자랑 이렇게 결제하고 이렇게 되는 건이 있다면 그런 거는 또 내일까지는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절차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자한테 이거 민원 내면 막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게 보고가 되니까. 그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소에다가 민원 그러면 고착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당자라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금감원에 넣어가요. 그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소외권을 준다고요. 아닌데도 줘. 30만 원, 50만 원 그냥 줘버려 그냥. 치아파절 이런 거 막 하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비용이 50만 원이 옛날 기준으로 들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조사 비용이. 그럼 보험회사가 50만 원 주려고 5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조사할까요? 그렇죠. 자, 라이나라는 회사가 조사 안 하는 거예요. 보험료 비싸게 받는 게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류만 맞으면 줘. 자, 조금만 이어서 한 30분만 실수한 스크립트 2부 제가 이거 어저께 이거 다 조금씩 제가 수정을 했는데 실수한 스크립트 2부 보면서 저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썼구나 놀랬어요. 야, 잘 썼다. 사실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진짜. 스크립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 교재 실손 보긴 할 텐데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의 취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상향된 이유, 재가입 주기가 단축된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손 뭐 4세대 실손으로 해가지고 할증제가 도입된 이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실손의 역사가 이게 지금 스크립트 2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실손은 여러분 불러보시면 뭐가 문제였다고요? 개인적 위험률을 반영하지 못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 2세대는. 원래 우리가 보험료를 다르게 받는 게 맞는데 청구를 1년에 100만 원 하는 사람이랑 청구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랑 이거를 차등해서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받는 게 맞는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러면은 실비를 왜 보험회사가 왜 판매를 중단했을까요?
관리하는 자체로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왜냐면 다른 거는 보험회사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실비는 얼마나 여러분 청구를 많이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걸 다 보험회사가 다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 거야, 이 실비가. 그러니까 실비를 아예 뗀 회사가 많죠. 아예 취급을 안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저기 실손 스크립트 써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실손 상담하게 될 무조건 실손 상담하게 될 겁니다. 고장 분석 들어가면 무조건 실손 상담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증권 좀 다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손을 무조건 상담해야 되는데 그 가입자가 만약에 구실손이나 표준화 실손이라면은 이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고객님이 가입한 실손은 연령, 상해, 위험률, 직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맞죠? 네. 직업 부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다, 맞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보험료를 반영했지 개개인의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형평성의 문제. 나는 보험 청구 안 했는데 탁 맞았다 이게 가장 불만이에요. 나는 보험 청구를 없는데 너무 비싸다 이 말이잖아요. 1, 2세대 실수는 문제죠. 그래서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잉 진료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 쇼핑 이런 것 때문에 실손이 뭐가 바뀐 거냐면 자기 부담금의 상향, 재가입 주기의 단축 이 두 가지가 공식이에요. 재가입 주기가 왜 여러분 15년 단위로 왜 바뀌었어요? 그리고 5년 단위로 왜 바뀌었어요? 재가입 주기.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이 왜 많아지겠어요? 이게 무분별한 의료 쇼핑, 과잉 진료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 게 딱 박히게 되는 거지. 실비를 쓰면. 그러면 너는 형평성이 예를 들어 그 피해를 본 고객님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님이 실비 때문에 혜택을 보신 분이냐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보신 분이냐 여기서 이제 상담이 시작됐어요. 쭉 내용 기니까 쭉 읽어보셔야 되고 표준화는 이제 2009년 10월 이전에는 제각각이었다는 입원 의료비가 1억짜리도 있고 입원 의료비가 5천짜리도 있고 입원 의료비가 3천짜리도 있고 그러면 증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입원 의료비가 다 제각각이고 통원 의료비가 10만 원짜리도 있고 통원 의료비가 30만 원짜리도 있고 통원 의료비가 50만 원짜리도 있고 통원 의료비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 이전이기 때문에 실손이 보장하는 면책이랑 이런 게 달라요. 달라. 근데 이 표준화라는 건 다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5천에 30 이런 식으로 30을 25만 원 정도 만들고 똑같이 만들었다. 표준화 실손 2009년 10월이. 생성보도 똑같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표준형이냐 선택형이냐만 선택하는 거예요. 표준형이면은 90%뭐 선택형 이게 그 급여 항목의 보장 비율이 80%냐 90%냐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표준형이 80%고 선택형이 90% 맞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9% 이상은 무청구자, 소액 청구자. 이거 포스팅 보는 거예요, 포스팅. 실비. 우리 실비 공부할 거니까. 이론, 개념 먼저 잡는 거예요. 실비 두 가지 뭐라고요? 재가입 주기하고 자기 부담금의 상향. 왜 일어났느냐? 의료 쇼핑, 과잉 진료. 그리고 1, 2세대 실손의 문제점 뭐냐? 형평성을 고려되지 않고. 그래서 그 자기가 억울하니까 진료를 막 비싸게 할 필요 없는데도 진료를 비싸게 하고 이게 남발됐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으니까. 보상 진료.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실비 있으세요? 이거 먼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저기 실비 스크립트 보면은 그림 3-1 보이시나요? 그림 3-1. 그림 3-1의 이 자료를 여러분들 다 이게 이미지 저장을 해야죠. 실손 상담의 스크립트 여러분 영업 자료에다 개인 폴더에다가 이 그림 3을 저장을 딱 해야죠. 그래야 이걸 딱 보여줘야 말이 되죠. 고객님은 90.5%에 해당하는 무청구자입니까? 아니면 실수는 청구한 적 있는 10% 이내의 9.5%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1인당 지급보험금이 보시면은 1에서 10분위로 단계를 나눠놨네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자의 경력 같은 걸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 실비 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냐, 입원한 적이 있냐, 검사한 적이 있냐. 그다음 못 받은 보험금 찾기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내시경 하셨는데 왜 이거 청구 안 했냐? 인사비용 왜 청구 안 했냐? 뭐 자연스럽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래 나오고요. 자, 화법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이제 계속 용어의 중요한 거. 실수는 포괄주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님이 병원비를 얼마를 내셨던 100% 또는 90%다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포괄적인 구조라 빠진 거죠. 도수치료나 주사치료가 빠진 거죠. 포괄적인 구조. 이걸 아예 실비에서 뺀 거죠. 손해율이 많은 것들. 그래가지고 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재가입 주기가 있고요. 또 실손이 변천해온 취지는 재가입 주기의 단축이 있고요. 자기 부담금의 상향이 있고요. 손해율의 주범을 아예 실손에서 뺀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 실손의 손해율의 주범을 뺀 거는 언제부터 뺐냐? 2017년 4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아예 그 손해율의 주범 세 가지를 다 실손의 입원 의료비나 통원 의료비에서 아예 다 뺀 거죠. 따로 관리하겠다 이거죠. 세 가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자부상 같은 거 왜 싸게 팔아요? 하나 손보 왜 싸게 팔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2017년 4월에 착한 실수는 처음 팔았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무지 쌌던 거예요. 자, 5년 지났죠 지금. 이제 손해율 반영 시작됩니다. 이제 굉장히 비싸집니다. 착한 실수는 이제 1년 단위로 굉장히 비싸지는데 이제 그거 사기쳤던 애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왜냐면 그거 다 세부 가입하라 그랬잖아. 다 깨라 그랬잖아. 표준화 실수는 100% 실수는 다 깨고 착한 실수는 이렇게 싸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보험료 줄이라고 해서 해놨잖아. 이제 5년 지났고 이제부터 더블씩 오를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매년 더블씩 오를 거라고 봐요. 손해율이 지금 이미 100% 넘은 지는 한참 됐어요. 반영을 안 했을 뿐이지 2017년 이후부터 손해율이 이제 100% 이미 넘어버렸어요.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인가를 받을 때 우리가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바로 위험률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년 정도를 기다립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손해율을 보험사가 그냥 바로 팔았다 그래갖고 바로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수는 그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잖아요. 5년 동안 기다리고 그 손해율이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2022년 4월에 끝났죠. 드디어 올해 끝났죠. 내년부터 계속 올라가면 그거 감당 또 이제 몇 년 후에 두고 봅시다. 착한 실손 바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나? 감당 못하지. 절대 보험회사가 손해나는 짓은 안 하는 건데 표준화는 그러면 손해나는 짓을 생각을 해보세요. 착한 실손은 손해나는 짓을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건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 보장 내용 안 바뀌는 거를 깨준 거를 대해서 보험사는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엄청난 사기꾼들이 많죠. 자기가 의료비를 내줄 것도 아니면서 너 왜 비싼 보험료 내냐? 싼 보험료 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3세대 보장 구조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 4 이거 다 이 보험연관 재료는 다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그림사 보면은 실손이 너무 쉽게 돼 있잖아요.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 이게 이제 전체 100%의 보장 비율이라면 77이고 특약을 이렇게 23%를 뺀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좀 바뀔 수 있겠죠, 대세. 그러니까 뭐 예뻐지는 주사, 면역 주사 이런 거를 치료 목적으로 남용했다 이거죠.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진 거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이제 진료는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뭐 진료 코드를 바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악용했다 이거죠. 자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의 확대의 필요성이 매년 논의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금융소비자법, 금소법이 여러분 8년 만에 제정된 거예요. 이 실손도 몇 년 동안 협의를 거쳐서 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런 문제를 2009년에 100% 실손을 화났을 때도 문제를 바로 제기했었을 거예요.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저기 갱신주기가 3년으로 바뀐 거, 갱신주기가 1년으로 바뀐 거. 자, 그러면 이게 실비가 아닌 다른 것들도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보험은 바뀐다. 그럼 뭐가 바뀌냐? 질병 코드가 바뀐다. 그죠? 사람도 이름을 바꾸는데 질병에 대한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거죠. 실무적 관점에서 이 질병은 죽는 질병이었어. 이 질병은 이제 죽지 않는 질병이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어떤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고객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랑 거래를 해서 평생 나랑 거래를 하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일가치입니다. 고객님들에게 보험을 지금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나랑 관리하자. 이게 일가치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상해란 개념은 안 바뀌잖아요. 장애란 개념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미리미리 넣어주자 해가지고 계속 그걸 실천이 안 됩니다. 질병은 바뀌니까 아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데 뇌혈관을 굳이 3천만 원을 위험이 없는데 넣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보험료 뇌혈관 15,000원인데 이 돈 갖다가 지금 필요한 상해 위험이나 자부상 같은 걸 넣어줘서 이거를 안 바뀌는 담보는 크게 만들어주고 바뀌는 담보는 보험금 지급 사유도 바뀌고 검사 방법도 바뀌고 미래의 30년 후에 뇌혈관의 어떤 그런 것도 바뀌고 환자의 상태도 바뀔 텐데 이거를 지금 미리 분산해서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라고 해가지고 종합보험을 안 하는 이양이면은 같은 낙액보험료 여력의 10만 원을 가지고 안 바뀌는 우량 담보를 집중해서 넣어줍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실천해왔고 이게 바뀐다는 거를 저도 막 깨닫고 이게 지금 이렇게 미리 뭐 납입 여력이 되면 넣어주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줬다 이거죠. 장애 안 바뀔 거예요 아마. 지금 만들어놓은 효율장애 20억 30억은 엄청난 위력을 나중에 평생 시간이 돼서 가치를 발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해 수입이 이런 거 만약에 보험사 판도 다 줄여가지고 혼합 못하게 해놓는 이번에 진짜 우리 김정배 지점장 아들이 골절 내가지고 같은 병동에 딱 갔는데 골절 자체로 1200이 나가는 걸 보고 거기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엄청 다 같은 아이들이 골절됐는데 1200만 원이 넘게 나갔다라는 자체에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게 골절에도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골절 자체에 수술비만 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설계가 뭐지? 궁금하다. 골절이 됐으니까 골절 진단비가 나가고 수술비가 나갈 건데 1호종.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가 다 나가요. 아. 그러니까 혼합 설계의 취지는 두 번째 이거예요. 특이하게 집중한다 이거 특이하게. 이 특이하게 성격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많다고 보험료가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특이하게 성격이 나이랑 상관없는 특이하게 있다. 그리고 나이, 그러니까 뭐가 상관없냐? 보험료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10살이 가입하나 뭐 70세가 가입하나 보험료의 성질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보장 기간이 달라서 보험료가 차이 나는 것이고 보험사가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했냐에 따라 마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1,000원, 500원 달라지는 것이 있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한도를 나이가 많으면 넣을 수가 없고 한도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 이렇게 핫시장일 때는 막 풀어서 크게 팔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특이하게 집중을 하면은 정말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거잖아. 위험을 예측한다라는 의미가 내가 뇌혈관을 보험금을 주는 기준이나 허혈성을 주는 기준을 알면 내가 30일 약처방 금지 10대 질병의 소견 진단 금지 그러면은 충분히 나중에도 얼마든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만 고객한테 알려주면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협심증이 하루아침에 진단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이상이 있어서 간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재검사 금지 이상이 있어요. 바로 가서 재검사 금지 30일 이상의 약처방 금지 진단서 소견서 발급 금지 그것만 고객에게 딱 주의를 주고 나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그런 거죠. 필요할 때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타이밍 자체를 이런 거지. 이런 말 하는 유튜브 있더라고. 아니 치아보험을 왜 미리 가입합니까? 치아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면 다 손해야. 이런 영상 막 조회수 많이 나옵니다. 그런 취지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건 면책기간을 얘기해줘요.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안에 이상이 있으면 가입을 해라. 그리고 그 면책기간이 지나면은 바로 치과에 데려가라. 그게 이제 치아보험을 깨거나 상담할 때 할 거거든요. 만약에 치아보험 증권을 봤어. 가입한 지 4년 됐어. 고객님 치과 다녀오셨어요? 안 갔는데 그러면 그 서비스 직무유기라 이거죠. 처음부터 치아보험을 팔 때 이거는 내가 이제 만약에 들어서 1년 후에는 치과를 데려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팔았어야죠. 가게끔은 시켰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 이거지. 그러니까 보험을 타먹을 때도 그런 취지고 가입시킬 때도 그런 취지죠. 왜 지금 미리 30년 뒤에 일어날 위험을 미리 분산해서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추가 검사 금지, 진단서 소견서 발급 금지, 약 처방 금지. 고객한테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을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 뭐 가입할게요 라고 하면 그것만 설계해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만 조금만 극복해서 고객들에게 전달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정답도 채널의 찐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야. 이걸 다 이해한 사람들. 다른 데서 안 와. 오히려 종합보험보다 많이 나와요. 질문 있습니다. 네. 종합검진,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뇌동맥류를 소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 무조건 확정 진단이에요. 자, 만약에 건강검진상에 뭐가 나왔어. 네. 그거 가지고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대상 없어. 그러면 뭐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긴장되니까 일단 그렇지.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겠죠. 아니, 한꺼번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는 아니고 그 소견 그 MRI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찍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진료 의뢰서를 써줘요. 대학병원 예. 군데 정해놓고요. 어느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실 건지 써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산병원 가서 저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MRI 차트 다 필름을 가지나요? 보더니 네. 미세한 뇌동맥류다. 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추 1년마다 한번 경과 관찰하자. 네. 그럼 그게 고지의무 되는 거예요, 일단? 병원을 2번 간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1년 안에 걸려요. 1년 안에 걸린다 이거죠. 만약에 건강검진에서 안 갔으면 3개월만 지나면 그렇죠.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건 표준체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건강검진이 종합검진에서 별도로 내가 돈을 내고 한 건데 네.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검진에서 그 검사를 내가 돈을 추가적으로 내가 내가지고 그렇죠. MRI를 찍은 거죠. 뇌 MRI를 찍은 거죠. 그러면 그게 같은 병원이냐 다른 병원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네. 동일한 검사를 2회 이상 했냐요. 그 검사를 한 번만 한 거죠. 한 번만 했으면 그거는 3개월만 지나면 고지가 아니고 네. 그 동일한 검사를 확실하지 않으면 2번 이상 한 걸 재검사라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뇌동맥류가 나왔다는 거는 예를 들어 MRI를 이런 걸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찍었죠. 그거를 2번 이상 했냐는. 그게 이제 재검사. 네, 추가 검사.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한 거.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3개월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만 따지면 병원을 만약에 그 한 군데든 두 군데든 한 번만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개월이요. 그 여기 부천 순천향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순천한병원에서 건강검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거지. 건강검진한 병원은 거기에서 종합검진을 한 거예요. 순천한병원에서 건강. 네, 200만 원짜리를 했대요. 그럼 거기서 검사를 딱 한 번만 했어요. 그쵸. 거기서 하고 3개월만 지나면 돼요. 소견서를 이제 거기 있는 뇌신경 거기에다 이제 해서 가서 필름을 보더니 3개월만 있으면 돼요. 그럼 3개월이라 이거죠. 두 번 체크한 거로 생각이 돼가지고. 자, 재검사의 의미는 내가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 안 나와. CT 찍재. 그러면 그건 1년에 걸려요. 네.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1년 이내에 재검사냐만 물어보는 거야. 네. 질문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냐? 한 군데 병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MRI, 엑스레이, CT 이거를 다 한 거야. 그러면 이건 재검사예요. 3개월 지났다고 고지의무이만 빠진 게 아니고. 그럼 그분은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제 계약서 날리려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이상이 있다 없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고지의무를 피하는 건 뭐냐? 내가 고지의무에 해당돼도 가입하는 광고만 보시면 고지의무 위반한다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어떤 설계사님이 3기팀에 교육을 받고 싶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원래 저희 쪽 담당자 1기한테 상담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설계도 다 받고. 근데 이제 나는 괘씸한 건 그거죠. 자기가 설계사인데 설계사가 아닌 척하면서 상담을 다 받고 한 거야. 되게 많아. 그렇겠죠. 자기가 한 거야. 근데 이제 제안서 다 주고 통화 다 하고 했겠지. 근데 딱 제안서 주니까 말이 없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카톡을 읽지도 않고 말도 없어. 한참 동안 말도 없다가 어제 문자가 딱 온 거야. 자기 3기팀 교육 한번 받아볼 의향이 있는데요. 저 무조건 받아보겠습니다도 아니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이러는 거야. 테스트 해본 거네요. 내가 솔직히 딱 얘기를 했죠. 설계사가 인데 말 안 하고 한 것도 좀 그렇지만은 그 우리 담당자한테 이만저만해서 답은 좀 주고. 그렇죠. 이건 그렇죠. 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일단은 내가 문자를 남겼고 네. 그 사람이 또 그런지 또 이렇게 또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에다가 자기가 상해유장에 3억을 가입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썼어.